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의 2008년 작품 그랜토리노. 이 영화 정말 말이 많았죠. 한쪽에서는 이건 진짜 걸작이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커리어의 정점이다 라고 극찬을 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이 영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영화 그랜토리노를 둘러싼 아주 뜨거운 논쟁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영화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부터 볼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2억 7천만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심지어 그렇게 큰 예산으로 만든 영화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행면에서는 이건 대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이렇게 엄청난 성공 뒤에는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영화에 나오는 소수민족이죠. 몽족 커뮤니티의 학자들이 이 영화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그냥 백인 남성의 판타지일 뿐이다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자,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엄청난 흥행 성공과 이런 날선 비판, 이 둘 사이의 엄청난 간극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 영화가 걸작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지 그 긍정적인 평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관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랜토리노는 단순히 영화 한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평생 스크린에서 보여줬던 그 폭력적인 이미지 있죠? 그걸 자기 손으로 직접 해체하고 이게 내 결론이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그런 작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많은 비평가들은 이걸 그냥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 정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자기 자신에게, 특히 더티 해리처럼 총 들고 악당들 쓸어버리던 과거의 자기 페르소나에게 던지는 마지막 코멘트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난 이제 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일종의 선언이라는 해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주인공 월트 코왈스키의 이야기,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스토리가 어떻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그 구조를 한번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주인공 월트, 이 할아버지. 한마디로 정말 꽉 막힌 꼰대죠. 완전 고립된 인물이에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상처를 평생 안고 사는 은퇴한 자동차 공장 노동자인데, 세상이 변하는 것도 싫고 옆집에 이사 온 이민자 가족들은 더더욱 싫습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인종차별적인 말을 쏟아내죠. 그가 소중히 여기는 건 딱 하나, 바로 자신이 평생을 바친 과거의 상징, 1972년식 그랜토리노 자동차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월트를 평생 괴롭혔던 죄책감의 정체가 뭐냐는 거죠. 그냥 전쟁이 끔찍했다, 이게 아니에요. 사실은 전쟁 중에 항복하려고 했던 정말 어린 병사를 자기가 그냥 쏴 죽인 겁니다. 이건 명령도 아니었어요. 순전히 개인적인 도덕적인 범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뱉어내는 그 지독한 인종차별은 어쩌면 이 끔찍한 죄책감에서 도망치려는 자기 방어 같은 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영화의 핵심 메시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월트가 자신의 과거와 죄책감을 상징하던 물건들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거든요. 보세요. 전쟁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하던 지포 라이터는 마지막 순간에 비폭력적인 희생의 도구가 되고요. 더티 해리처럼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던 M1 소총은 결국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폭력의 길을 거부한다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의 상징이었던 그랜토리노 자동차는요, 결국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주는 희망의 유산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징의 전환이죠. 그리고 드디어 영화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월트는요, 총을 들지 않아요. 대신 비폭력적인 자기 희생을 택합니다. 갱단 앞에 혼자 서서 마치 품 안에서 총을 꺼내는 것처럼 행동하죠. 당연히 갱단은 그를 향해 총을 쏘고요. 월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건 총이 아니라 그냥 지포 라이터였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의 죽음은 이제 그냥 갱들 간의 총격전이 아니라 비무장 민간인을 향한 명백한 살인사건이 된 겁니다. 덕분에 이웃집 소년 타오는 복수하겠다고 폭력의 길로 들어설 필요 없이 저 갱단놈들은 전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완벽한 구원 이야기처럼 들리죠? 한 남자의 위대한 희생.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 감동적이고 영웅적인 구원 서사, 과연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는 이야기의 완전히 다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가 감독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해로운 백인 구원자 서사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입니다. 백인 구원자 서사. 이게 뭘까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백인 캐릭터가 나타나서 유색인종들을 구해준다는 식의 영화 클리셰예요.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선 유색인종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는 무력한 존재로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그들을 구원하는 백인 주인공의 영웅적인 행동에만 집중되죠. 몽족학자들의 비판이 바로 이 지점을 정확히 찌르는 겁니다. 영화 속 몽족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갱단, 아니면 아무 힘도 없는 무력한 피해자. 결국 그들의 이야기는 월트라는 백인 할아버지가 멋지게 희생하고 구원받는 드라마를 위한 배경, 그냥 보구로 쓰였다는 거죠. 특히 결정적인 장면이 있어요. 월트가 몽족 가족을 보호해준다면서 지하실에 가둬버리거든요. 이게 바로 백인 구원자가 그들의 목소리와 행동할 기회를 어떻게 빼앗아 버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비판은 영화에 직접 출연했던 배우에게서도 나옵니다. 주인공 소년 타오를 연기했던 배우 비방의 고백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화를 보던 백인 관객들이 월트가 쏟아내는 인종차별적인 욕설을 듣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걸 농담처럼 받아들이고 웃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감독의 의도가 뭐였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아시아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 그냥 웃음거리로, 일종의 오락거리로 소비되어 버린 거죠. 여기에 기름을 붓는 제작진의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몽족 가족들이 자기들 언어로 대화하는 장면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자막이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안 넣은 거예요. 이건 결국 무슨 뜻이겠어요?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시점은 관객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말 그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그냥 음소거 처리해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이 양쪽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위대한 구원의 서사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해로운 클리셰라고 하죠. 도대체 어떻게 하나의 영화가 이렇게까지 극과 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랜토리노의 복잡한 유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왼쪽을 보면 한 남자가 과거의 죄를 씻고 영혼의 구원을 얻는 정말 강력하고 감동적인 개인의 드라마가 맞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면요. 소수민족을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지워버리는 전형적인 백인 구원자 영화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죠.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관점 모두 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의 얼굴이 전부 그랜토리노라는 영화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랜토리노는 월트 코왈스키라는 한 사람의 내면, 그의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데는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한 사람의 성공적인 서사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한 공동체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희생시키고 배경으로 만들어버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연 하나의 영화가 걸작인 동시에 지울 수 없는 실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랜토리노는 바로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면서 지금까지도 논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